나는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내 눈빛만큼은 당신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죠. 민철 씨, 우리 이제 끝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5년 동안 당신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새벽 3시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현관에 서 있었죠. 그 새벽에 찬 공기가 우리의 좁은 거실로 스며들어왔지만 내 마음의 냉기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이혼 서류를 보더니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의 목소리는 쉰 채로 갈라졌어요. 늘 고된 택배일 때문에 잠이 부족했던 당신이었죠. 나는 당신의 작업복 깃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당신의 땀 냄새와 먼지 냄새 속에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아직도 잡아뗄 거야? 이 라벤더 향 당신 냄새 아니잖아. 나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 정우진 WJ 대표. 당신이 그 여자 오피스텔 앞에서 돈 봉투 들고 헤헤거리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내 입에서 나온 정우진이라는 이름에 당신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어요. 그 순간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죠. 왜 할 말 없어? 30년 결혼 생활. 이렇게 더럽게 끝낼 줄은 몰랐네. 우리 힘들게 모은 돈 다 어디 썼어? 다 그 여자한테 줬어? 나는 당신을 향해 소리쳤어요. 50평생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은 우리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어요. 우리의 믿음, 사랑, 그리고 함께 꿈꿨던 소박한 노후까지도.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를 가리켰어요. 그 위에는 내가 밤새 작성한 이혼 사유서와 함께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당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은 나에게 너무나 확실한 패배를 안겨주었죠. 당신이 택배 트럭에 시동을 걸며 새벽 공기를 가르던 그 모습이 사실은 다른 여자에게 가는 길이었다는 절망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서민 부부에게 돈과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의 절망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5년 만에 가장 뜨거운 재회를 위한 가장 극적인 오해의 시작이었죠. 그 새벽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나는 다시금 당신의 온기를 갈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일이 시작된 건 1년 전 당신이 택배회사에서 조기 퇴직 권유를 받고 난 후부터였어요. 당신은 50대 초반의 현장직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죠. 당신은 매일 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무거운 짐을 날랐고 나는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우리 부부에게 노후라는 단어는 월세와 대출을 갚고 남은 잔돈을 모아 만든 불안한 저금통과 같았어요. 당신의 몸은 항상 고단했고 우리의 대화는 오늘 몇 건 쳤어? 와 수금은 잘 됐어? 가 전부였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같은 방, 다른 세상을 사는 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당신의 피곤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 역시 힘들 테니까. 그러던 3개월 전부터였어요. 당신의 행동이 수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수상한 징후는 휴대폰이었어요. 당신은 늘 잠금 장치도 하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던져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그것도 모자라 알림이 울려도 내용이 보이지 않게 화면을 바닥에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여보, 왜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었어? 라고 물으면 당신은 택배 업무가 복잡해져서 보안 때문이라는 뻔한 대답만 했어요. 당신의 쉰 목소리는 나에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당신은 늘 솔직함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 징후는 당신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이었어요. 당신은 평생 비누 냄새나 땀 냄새 외에는 어떤 것도 몸에 지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의 작업복깃에서 은은하고 달콤한 라벤더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이 젊은 여자의 향수 냄새임을 직감했어요. 택배 물류창고에서 나는 냄새는 절대 아니었죠. 여보, 요즘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아, 환자가 향수를 진하게 뿌리나 봐. 당신은 아직도 내가 미용실 보조라는 사실을 잊었나요? 나는 매일 수십 가지의 향과 냄새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의 그 어색한 변명 속에서 당신이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세 번째 징후는 은밀한 택배 박스였어요. 당신은 매일 택배 물류를 가져오고 배달했지만 어느 날 당신이 트럭 뒤에서 예쁘게 포장된 소포 박스를 숨기듯 들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 박스에는 발신인 이름 대신 WJ라는 낯선 상호만 적혀 있었고 은은하게 라벤더 향까지 났죠. 나는 직감했어요. 당신의 새벽 생활과 이 모든 수상한 징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보며 복선을 찾기 시작했죠. 설마 30년을 함께한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까? 나는 당신에게 질문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의 날이 서 있었죠.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돈 문제야? 당신은 내 눈을 피한 채 낡은 작업복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일이 많아. 그리고 돈 문제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는 당신의 그 무책임한 대답이 내 가슴을 쳤어요. 당신은 늘 우리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들었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가장 먼 타인이었어요. 마치 평행선처럼. 당신과의 소통 단절은 나에게 절망감뿐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어요. 나는 당신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30년간의 신뢰가 나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신뢰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죠. 이후부터 나는 당신의 행동을 더욱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현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택배 수금액을 평소처럼 통장에 넣지 않고 소액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이 잦아졌죠. 왜 현금으로 갖고 있어? 위험하게. 내가 물었어요. 아, 택배 기사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아. 자잘한 거 사 먹고 수수료 내고. 당신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이미 당신의 말을 100%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내 마음속에는 불륜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죠. 특히 나의 절친 이정아의 이야기는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몰고 갔어요. 정아는 동네 식자재 마트 캐셔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걸쭉한 친구였죠. 어느 날 정아가 내게 속삭였어요. 야, 수진아. 너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아니, 지난주에 내가 시장 앞에서 봤는데 너네 남편 트럭에 비싼 가죽 가방 같은 거 잔뜩 싣고 가더라. 누구한테 배달하는 건가 싶었는데 박스에 WJ라고 쓰여 있는 걸 봤어. WJ. 당신이 숨기듯 들고 왔던 바로 그 박스에 적힌 상호였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게 뭔데? 택배회사 물건 아니야?
택배 회사가 무슨 명품 가죽 공예품 같은 걸 팔아? 그거 요즘 젊은 여자들이 하는 온라인 부티크 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너 남편 얼굴이 왜 그렇게 활짝 피어 있었는데? 정아의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활짝 웃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의 그 웃음이 WJ와 라벤더 향, 그리고 잠긴 휴대폰과 연결되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확신에 휩싸였어요. 낯선 라벤더 향과 WJ. 나는 이 두 가지가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의 확실한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 지독한 오해의 씨앗은 당신의 헌신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WJ 강서 가죽공예 정우진 대표. 검색 결과는 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WJ는 주로 3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수공예 마켓이었고, 대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후기에 올라온 사진 속 여성은 키 작고 예쁜 30대 초반의 모습이었죠. 나의 분노는 질투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나에게는 고단한 택배 기사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무언가를 바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였구나.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나는 정아를 다시 만났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정아에게 당신의 수상한 행동과 WJ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정아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혀를 찼어요. 야, 수진아, 너 진짜 눈치 없었구나. 너네 남편 바람 난 거야. 택배일 고생하는 건 알지만 남자들 한번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 정아의 거침없는 말은 비수처럼 박혔지만 나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 부부 스킨십 한 지 얼마나 됐어? 5년은 됐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서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지는 훨씬 더 오래되었으니까요. 마, 남자는 그래.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해. 특히 너네 남편은 나이 먹고 현장직에서 택배로 옮겨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야. 그런데 그 젊은 여자한테서는 인정과 활력을 얻었겠지. 정아는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당신이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활짝 웃는 얼굴의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나는 정아에게 WJ의 주소가 강서 쪽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당신이 주로 택배 배송을 가는 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민철 씨가 그쪽으로는 잘 안 가. 그런데 왜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 정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빛냈어요. 야, 내가 확실히 봤어. 지난주 화요일 내가 시장 가는 길에 강남역 근처에서 너네 남편 봤다니까?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어요. 뭐? 강남역? 당신은 왜 거기에? 그날이 내가 신우이 만나기로 한 날이라 기억해. 너네 남편이 평소 택배 일할 때랑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짙은 색 면바지에 단정한 셔츠. 정하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키 작고 긴 머리에 아주 예뻤어. 둘이 웃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어. 정아의 목격담은 나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어요. 당신이 택배 일을 핑계로 강남역까지 가서 그 젊은 여자와 미래를 즐겼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내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쿵 뛰었어요. 내 몸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죠. 나는 정아에게 당신이 새벽에 만났다는
WJ와 관련된 명함을 보여주었어요. 명함에는 WJ 정우진 대표라고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내가 밤새 검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정우진. 이 여자야. 이름까지 확인했어. 민철 씨는 왜 나한테 이걸 숨겼을까? 뻔하지. 상간녀니까. 야, 수진아. 강남역 근처에 그런 온라인 부티크나 고급 사교 모임 같은 거 많잖아. 너네 남편 거기서 만났을 거야. 내 돈으로 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있었겠지. 정아의 추측은 나의 현실적인 불안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당신은 나에게는 월세 걱정을 하게 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가죽 공예품 같은 사치품을 바치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내 옆에서 고단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휴대폰에 손을 뻗는 유혹과 싸워야 했죠. 당신의 잠든 얼굴을 보니 30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당신의 배신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죠. 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내 몸을 지배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었어요.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나는 당신이 일터로 나간 후 당신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내 손은 떨렸지만 나는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였죠. 택배 작업복 주머니, 낡은 지갑, 트럭 열쇠가 걸려있는 벽걸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죠. 결국 나는 당신이 잠긴 휴대폰 대신 가끔 이용하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곳은 당신이 영수증이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서랍 깊은 곳에서 나는 접혀진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명함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WJ 정우진 대표. 이 명함은 당신의 배신을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어요. 나는 명함 뒷면을 돌려봤어요. 거기에는 당신의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화요일 오후 7시 강남역 지타워 4층. 꼭 봐야 함. 나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정아가 당신을 목격했던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강남역 지타워 4층. 오후 7시. 이 메모는 당신이 정우진과 은밀한 만남을 약속한 기록이었던 거죠. 나는 명함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배신감과 분노만이 내 온몸을 채웠죠. 그날 밤 나는 당신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늘처럼 지친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묘한 활력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사람처럼.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나는 침실에 있는 척하며 당신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당신이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네, 내일 꼭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당신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나에게 말할 때는 고단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간절했어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나는 30년 동안 당신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시간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나에게 충분했어요. 당신은 내일 정우진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 만남은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나는 숨을 죽인 채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통화를 마친 당신은 평소와 달리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당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 미소는 나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 미소를 다른 여자에게 바치고 있었구나. 나는 그날 밤 당신이 잠든 후 서랍 속에서 명함과 메모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화요일 오후 7시, 강남역 지타워 4층, 정우진.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이제 나는 그 결정적인 현장을 잡으러 가야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화요일 오후, 나는 미용실에 조퇴를 신청하고 낡은 트럭을 몰고 나선 당신을 멀리서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내 온몸은 떨림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이 미행의 끝은 나의 승리이거나 혹은 30년 결혼 생활의 파멸이겠죠. 당신은 강변도로를 따라 정확하게 강남역 근처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타워 주차장 입구에 트럭을 세웠죠. 당신은 평소처럼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당신이 들어간 건물 앞 모퉁이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건물의 입구가 환히 보였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은 진실을 원하고 있었죠. 오후 7시 정각이 되자 건물 입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당신과 그 여자였죠. 정우진. 정아의 묘사처럼 키 작고 긴 머리에 예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젊음과 활력은 나의 낡은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었죠.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변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마치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당신에게서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그 여자 앞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죠. 절망이 나를 덮쳤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깨달았어요.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걸어갔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카페로 들어섰죠. 다행히 구석진 자리가 있어 그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당신은 테이블 위에서 정우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잠시였지만 그 손길은 애틋하고 익숙해 보였죠. 당신은 정우진에게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죠. 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말씀을요. 강민철 씨,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작은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정우진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거 제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정우진은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쇼핑백, 당신이 내 돈을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비싼 선물을 바치고 있구나. 절망의 무게가 내 심장을 짓눌렀어요. 나는 더 이상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황급히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분노의 힘으로 운전을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밤새도록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당신의 배신 앞에서 산산조각 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부족했다고.
나는 당신의 작업복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대신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숨기려 했던 정우진의 명함을 이혼 서류 위에 올려두었죠. 새벽 3시 당신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밝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3시 당신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민철 씨, 우리 이제 끝내요. 당신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고 나는 당신에게서 나는 라벤더 향과 정우진의 명함을 증거로 들이밀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 손잡고 있는 거, 쇼핑백 주는 거 다 봤어. 우리 힘들게 모은 돈 다 어디 썼어? 다 그 여자한테 줬지. 당신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어요. 당신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의 사과가 외도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죠.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됐어?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당신은 고개를 들더니 눈에 눈물을 가득 글썽이며 절규하듯 말했어요. 여보, 들어줘. 제발. 정우진 씨는 그 사람이 상간녀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말에 멈칫했어요.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손잡고 웃고 쇼핑백까지 건네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당신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쉰 목소리가 온몸을 떨게 했죠. 정우진 씨는 온라인 수공예 마켓 CEO가 맞아.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어서 가죽공예 부업을 시작했어. 내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가죽공예? 택배일 수입만으로는 당신이 늘 걱정하던 월세랑 노후 자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 당신이 미용실 보조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아는데 당신한테 비싼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는 내가 너무 한심했어. 당신은 울면서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WJ 크래프츠와 만난 이유, 강남역 지타워 4층에 갔던 이유. 그 4층은 정우진 씨의 공방 겸 사무실이었어. 택배일 끝나고 그리고 새벽 시간 이용해서 몰래 가죽공예 배웠어. 라벤더 향은 가죽 제품에 쓰는 마감재 냄새였어. 그 여자는 내 작품을 온라인으로 대신 팔아주는 마케팅 컨설턴트였고 라벤더 향과 WJ 나의 의심이 황당한 오해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라벤더 향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의 땀 냄새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부끄러웠어. 내가 아직도 당신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당신이 늘 갖고 싶어 하던 그 명품 지갑. 택배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었거든. 그걸 직접 만들어서 사주려고.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밑에 숨겨뒀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내가 평소 갖고 싶다고 흘러 말했던 그 브랜드의 새 지갑이 들어 있었죠. 화요일에 그 여자한테 준 쇼핑백. 그건 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이야. 그리고 당신한테 준 지갑은 내가 밤새워 만든 가죽 지갑이랑 그 지갑을 몰래 살 수 있었던 수익금을 합친 거였어. 당신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단 한 번도 당신 배신한 적 없어. 나는 당신을 아직도 여자로 보고 당신을 사랑해. 당신에게 가장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었어. 내가 불륜이라고 확신했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나를 향한 당신의 지독한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던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당신의 헌신을 보고도 돈과 외도라는 검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의심했던 내가 너무나 미웠어요. 나는 당신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처럼 당신에게 미안함과 벅찬 사랑을 동시에 느낀 적은 없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당신은 나를 꽉 안아주었어요. 낡은 작업복에서 느껴지는 당신의 체온은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 따뜻했어요. 아니야. 내가 숨겨서 미안해. 당신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5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안,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죠. 나는 당신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거친 피부, 피곤해 지친 눈빛. 당신이 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얼마나 고된 새벽 노동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보, 우리 왜 이걸 이제야 말했을까? 왜 서로 외롭다고 혼자 끙끙 앓았을까? 나도 후회해. 내가 당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어. 우리의 오해는 서로에 대한 지독한 사랑에서 비롯된 소통 부재였어요. 나는 당신의 낡은 작업복 냄새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남자의 냄새를 맡았어요.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당신이 나에게 사주려고 했던 그 비싼 명품 지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나는 당신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어요. 여보, 제발.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5년 동안 얼마나 당신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알아? 나 이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의 손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절실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 나 이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그리고 그날 밤 5년 만에 우리는 하나의 침대에 누웠어요. 새벽의 찬 공기가 아닌 서로의 온기가 우리를 감쌌죠. 우리의 가난한 몸은 마치 20대 신혼 시절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우리의 재회는 외로움의 끝이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죠. 헌신으로 증명된 사랑. 당신이 나에게 주려 했던 그 명품 지갑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 사랑의 헌정이었어요.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지켜냈죠. 우리는 돈 걱정 대신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찬 밤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불안이나 소통 단절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죠. 당신은 택배일과 가죽 공예를 병행하며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 당신의 얼굴에는 활력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숨기지 않고 당신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나는 당신의 작은 성공에도 크게 기뻐했어요. 당신이 만든 가죽 공예품이 온라인 마켓에서 하나둘 팔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환호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나는 미용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신과 함께 가죽 공예를 배웠어요. 우리의 좁은 거실은 이제 택배 박스 대신 가죽 냄새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여보, 이거 내가 만든 거 당신이 먼저 써봐. 당신이 나에게 서툰 솜씨로 만든 키홀더를 건넸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죠. 우리는 이제 노후 걱정도 함께 이야기해요. 월세 걱정은 여전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나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다시금
여자로서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 서민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노후 자금은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온기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처럼 돈 문제나 소통 부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향한 지독한 헌신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해의 벽을 허물고 나면 뜨거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동의 여운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반전과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